최근 삼성전자 노사 협상안을 보면요. 임금 인상은 물론이고 12%의 성과금에 무주택 직원한테는 연 1.5%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사내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수지, 영통, 동탄 같은 반도체 벨트를 이른바 3세권이라고 부르죠. 역사적으로 가치보다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은 항상 막대한 유동성이 쏟아질 때 발생합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거대한 사이클이 터졌고 그 돈이 직원들의 지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더 많은 소비가 발생하고 그 소비가 그 지역의 상권과 학군을 발달시킬 거예요. 발달한 상권이 다시 그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무한 루프가 시작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이 지역에 반도체 머니가 스며들 거란 게 가시화된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라고요. 자, KB 시계열을 보면 수지는 올해 들어서 누적 상승률이 10.19%를 기록했어요. 경기도에서 광명에 이어서 상승률 2위를 차지했고요. 동탄은 국평인 전용 84 타입이 최초로 20억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좀 허탈하잖아요. 나는 커피값 아껴가면서 이자 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DSR에도 잡히지 않는 이런 사내 대출 받아서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턱턱 살 수 있어진다는 게 시스템 자체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리하게 세팅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나 어차피 삼성 직원도 아닌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못된 배에 타고 있으면 노를 젓는 노력보다 배를 갈아타는 노력이 훨씬 가치 있다. 우리가 삼성 직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삼성 직원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다만 그들이 쏘아 올린 그 자본의 흐름 위에 우리도 올라탈 수 있다면 어떨까요? 1년 전에 제가 컨텐츠로 달았던 물건이 있어요. 바로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트로스입니다. 대형 평수였고요. 당시에 이 물건은요 1회 유찰돼서 경매 시작가가 6억 4,800만 원이었어요. 14명이 입찰해서 8억 3천만 원에 누군가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이걸 제가 왜 기억하냐면요 지인이 입찰했다가 떨어진 물건이었어요. 자, 이 물건 낙찰받은 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10억에서 11억 사이의 실거래가 찍혀 있어요. 대형 평수인데도 거래량이 좋죠. 자, 어때요? 낙찰자는 1년 만에 대략 3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거죠. 이분이 사내 대출을 못 받는다고 억울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기분이 좋을 겁니다. 왜? 경매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매수했고 저들이 밀어 올린 집값의 그 상승분까지 아주 합법적이고 영리하게 가져올 수 있게 돼버렸으니까요. 자, 뭐예요? 반도체 머니가 나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직접적인 호재가 되는 거죠. 결국 부동산 투자는 그리고 경매는요. 운과 실행력이 만나는 지점에서 상상 이상의 시너지를 냅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운이잖아요. 그 운이 왔을 때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나의 실행력에 달려있다고요. 그럼 3세권이면 바로 입찰을 해야 되느냐?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같은 3세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헷갈리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자, 주간 시계열로 돌아가 보면 똑같이 삼성의 후광을 입고 있는 같은 3세권인데 평택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보시다시피 하락하거나 보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부동산의 본질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수지와 영통은요. 연식이 좀 오래된 구도심이죠. 동탄 신도시는 GTX까지 뚫리고 이제 완성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동네에 돈은 넘쳐요. 근데 살 집이 없으니까 가격이 뛰는 건 당연한 원리라는 거예요. 반면에 평택은 아직도 공급이 과잉 상태입니다. 돈이 쏟아져도 공급이 넘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기본기를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에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한 곳, 그런 데가 좋은 거 그래 알겠는데 이런 지역 이런 물건을 내가 어떻게 찾냐? 나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그 기본기를 알려드릴게요. 딱 3단계로 정리할 겁니다. 1단계는 돈과 사람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빅데이터 지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메뉴가 나오죠. 오른쪽에 인구 지도라고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할게요. 화성시로 먼저 가봅니다. 보면 화성시의 총 인구는 1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약 절반인 42만 명이 동탄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자, 눌러보면 23년부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동탄이라는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를 더 들어갈 겁니다. 자, 밑에 과거 이력 보기를 클릭을 하면 새로운 그래프 창이 하나 열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시장 강도랑 인구 추이를 볼 게 아니니까 이거는 닫아주시고요. 위에 소득을 눌러서 법인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럼 그래프가 바뀌게 되죠.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쯤 오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인구 증감을 보는 게 아니라 동탄이라는 도시의 법인 사업장의 수와 국민연금 가입자 수의 증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간을 한 3년 정도만 놓고 보면 어때요? 2023년에 200개 정도의 사업장이 감소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같이 줄었다가 이후 서서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2025년 5월에 사업장 수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올라가고요. 11월에 한 번 더 상승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그래프가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로 무엇을 할 수가 있나요? 그냥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 버는 직장인들이 유입되고 있는 곳을 찾는 거라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우상향하는 지역을 핀셋으로 딱 집어낸다. 그죠? 이어서 2단계는 공급을 확인할 거예요. 방금 찾은 그 지역의 수요와 입주 탭으로 넘어갈 거예요. 2025년부터 30년까지 놓고 보면 막대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적정 수요고요. 2026년, 27년까지 공급이 없다가 2028년에 약 4,000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요. 동탄의 적정 수요가 약 2,000세대인데 거의 2배 수준이네. 여기서 대부분 창을 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체크해 볼 거예요. 밑으로 내려보면 지역별 아파트라는 게 있죠. 2028년으로 해놓고 검색을 누르면 입주 예정 단지가 나옵니다. 지도를 클릭해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위치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 어떤가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남는 땅이 없잖아요. 그죠? 동탄2에서 마지막 남은 공급인 거예요. 2028년에 두 개의 단지가 합쳐져서 약 3,300세대의 입주장이 펼쳐진다. 근데요, 지금 핫한 대장단지죠? 롯데캐슬은 어딨나요? 쭉 올라가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 롯데캐슬 옆에 GTX 도보권인 우남, 포스코, 더샵, 한화 이 세 개 단지를 우포원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동탄이어도 여기와 여기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끝에 있는 3,300세대가 마지막 공급이라는 건 아시겠죠? 자, 뭐예요? 반도체 머니가 쏟아지는데 공급이 없다. 내가 낙찰받고 나서 적어도 가격이 하락할 요인을 먼저 파악함으로써 리스크를 지우는 과정이에요. 가격 방어가 된다는 건 또 뭐예요? 하락, 보합, 상승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보합이나 상승 이 두 가지 가능성만 남게 되겠죠. 돈 버는 직장인의 증가와 공급을 체크했으면 이제 지역은 압축된 거예요. 마지막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고 있느냐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거래량을 봐야겠죠. 거래 지도를 클릭을 하고 똑같이 동탄구로 들어갈게요. 자, 봤더니 동탄은 20평에서 40평형까지 현재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의 3배 정도 됩니다. 자,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이 거래량이 늘어났을까요? 마찬가지로 과거 이력 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2025년 8월 작년 여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생각보다 쉽잖아요. 그죠?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면 첫째, 돈과 사람이 모이는 지역을 찾는다. 둘째, 하락 요인을 체크한다. 셋째, 돈 버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고 있는가를 체크한다. 이 세 가지를 챙기셔서 여러분의 실행력과 운이 만나길 바랍니다. 다른 세팅 방법이나 실전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